투자자문회사든 사모펀드든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정부의 최종 사업자 선정 전까지는 어떤 회사가 발전소를 지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발전 사업은 단순히 발전소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을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더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할 일부 공기업이 오히려 기득권을 악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꼽히는 7번 국도. 이 도로를 따라 삼척에서 울진 방향으로 달리다 보면 작은 어촌 마을인 신남항이 나타납니다. 오징어와 가자미가 널려 있는 풍경이 매우 정겹습니다. 평일인데도 멀리서 버스를 타고 온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여기저기서 싱싱한 건어물이나 생선을 사고 팝니다. 동해안 항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자동차로 불과 5분 떨어진 다른 어촌 마을은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호수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호산항이라 불리는 이곳은 이미 예전 정취는 사라졌고 이제는 공사장으로 둘러싸여 버렸습니다. 호산항은 북쪽에 석탄화력발전소, 남쪽에 LNG 저장소 공사로 샌드위치 상태가 된 겁니다. 호산항을 끼고 있는 호산 사리 마을에 도착했을 때 잠금 해제팀을 가장 먼저 맞은 건 커다란 폭발음과 뿌연 먼지. 그래서 찬성되죠 그랬을 텐데. 지금 발파가 일어났죠? 소리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저렇게 발파가 지금까지 500번도 넘게 발파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무슨 폭약 폭탄이 떨어진 소리가 났죠? 저런 작업을 통해서 뭘 하는 건가요, 지금? 저기 있는 산을 발파를 해서 안반을 깨고 그 돌을 저 바다에 매립시키는 겁니다. 호산 사리 바로 옆에는 201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발전소 부지를 만들기 위해 바다를 매립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러다 보니 마을은 온통 먼지투성. 아침에 닦아냈다는 장독대 뚜껑에 금세 하얗게 먼지가 앉았습니다. 바다에서 모든 거를 다 해가지고 새끼들 공부 가르치고 무용까지 가르쳤어요, 딸님이. 그러니까요. 철안, 단대. 이거 보십시오, 이거. 그래서 무슨 대책을 좀 세줘야지. 이거 아무런 대책도 지금 뭐를 먹고 살겠어, 우리가. 뭔지만 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맨날 아파가 병원에들 가고. 여러분, 안방에 갈바다를 선물합니다! 사실 호산해변은 동해안에서 보기 드문 자갈해변으로 크지는 않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숨은 명소였습니다. KBS 인기 프로그램 1박 2일에 소개될 정도로 멋진 풍경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멋진 해변이 공사로 사라진 겁니다. 해양 오염도 심각해졌습니다.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단막을 치고 매립 공사를 해야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마을 근처 바다는 온통 흙탕물입니다. 다른 데는 모래바다 아니에요. 모래바다인데 여기는 모래바다가 없어. 다 돌 받치고 짬 받치고 이러니까 물건이 그리 많이 나고. 돈도 많이 버셨겠어요, 그때는. 아이고, 그때는 얘네들이 참 수입이 참 좋았지.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고급 해산물인 진두바리도 이곳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고급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웬만한 데는 이게 비싸서 내놓지도 안 하고. 유일하게 여기 지역에만 진두아리가 나옵니다. 여기. 이맘때면 문어가 몰려들던 황금어장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또 문어는 한 30kg에서 40kg씩 잡아요. 지금도 그렇게 나가요? 지금은 양이 점점 줄죠. 완전히 뻘이 한 50cm 이상씩 깔려있다. 그러니 바닥에 암초에 뭐 식물이나 이런 다른 이 생태가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마비돼 있다. 이곳에서 나고 자라 30년 넘게 문어를 잡아온 김태용 씨의 통발마저도 텅 비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들어설 당시 건설에 찬성해줬다는 김 씨는
이제 분통이 터집니다. 이런 것도 들어오면 보상 경기가 좋아진다. 뭐 어쩌면 뭐 저쪽으로 뭐 이성도시 생기니 뭐 진짜 거의 이제 봐서는 다 뭐 진짜 유언비어고 거짓말이고 다 쏘간 거지 실질적으로. 1년 간격으로 대형 국책 사업이 진행되면서 마을은 완전히 고립됐지만 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업체 측에서 보여줬다는 조감독. 보기엔 좋지만 바다를 어떻게 매립하고 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조감도를 봐가지고는 그 당시 이렇게 보성사리 마을이 고립되고 이렇게 피해가 날지 전혀 몰랐죠. 젊은 사람들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나요? 제가 저 남부발전에 환경영향평가 책자를 봤다니까 마을 피해 나는 부분에서는 한 페이지로 딱 돼 있더라고요. 국직사업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전문가들이거든요. 딱 사탕 발림 쫙 해놓고 나면은 저장만 딱 받아놓으면 끝입니다. 근데 언제 받는 식이거든요. 이게 바로 국직사업의 실체입니다. 국민들 우려가면서 자기네 사업만 키우는 게 이게 바로 국직사업이에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기는 했지만 워낙 전문적인 내용으로 돼 있어 알 수 없었다는 주민들. 그 동네 분들이 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뭐 아는 바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쪽에 남부발전 쪽에서는 친환경으로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뭐 석탄가루도 하나도 이제 동네에 안 달린다. 그런 부분이 하여튼 친환경 쪽으로 아주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보상에 대한 기대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법적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총 63가구 중 발전소 부지에 포함된 단 5가구. 나머지 58가구는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어업 피해 보상은 2010년 이전에 어촌계에 등록된 사람만 대상으로 가구당 약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등록한 어민들과 물질을 하며 살아온 해녀, 민박집이나 횟집을 운영하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법으로 줄 수 있는 그게 없다는 쪽입니다. 그 삼척시에 가면 또 공사 시행업자 남부발전이나 깨소공사에 가라 그리고 깨소공사나 남부발전 가면 또 시행처 삼척시에 가가지고 주민들 떠들지 왜 여기 와가지고 떠드느냐 하는 쪽입니다. 삼척시는 원론적인 얘기뿐입니다. 지금 남부발전이라든가 종합발전단지에서 할 때 생겼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전제 조건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이 되면 반드시 시와 기업과 주민과 협약에 의해서 진행될 겁니다. 주민들이 더욱 기가 막힌 건 주민 동의도 없이 이곳에 화력발전소가 추가로 들어선다는 겁니다. 남부발전에서는 1호기, 2호기를 지금 건설 중이거든요. 1, 2호기를 승인을 받고 건설 중인데 이 건설 중일 때 주민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서 3, 4호기도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3, 4호기 주민들에게 승인을 받고 시의회 의결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받았어요. 그 과정을 좀 다 생략한 겁니다. 생략하고도 자기네들은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 동의 과정을 거치고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건 현재 건설 중인 1, 2호기 뿐입니다. 주민 동의도 없이 화력발전소가 추가로 들어와도 되는 걸까? 화력발전소가 주로 해안에 위치한 건 유연탄의 수입, 운송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에서부터 석탄 분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CO2 배출도 문제입니다. 더욱이 발전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온배수는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킵니다. 만약 발전기 2대가 추가로 건설된다면 그만큼 환경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따라서 지식경제부에서는 사업자 선정 시 100점 만점 가운데
주민동의 15점, 지방자치단체 의회동의 10점 등 총 25점을 지역의 희망 정도에 따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부지에 추가로 건설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62를 지었을 때 당시는 여건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만 만일에 이제 혹시 실제 그 지역에서 만일 그 발전소가 들어왔더니 오히려 안 좋더라. 여건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냐면 추가적으로 3, 4, 5기를 갈 때 그 지자체 동의서라든가 주민동의서 똑같이 새로 신규로 제출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최초에 그 발전단지를 할 때 삼척 거의 99.9%가 찬성을 해가지고 유치를 한 거거든요. 그때 5,000메가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시의회 다 연대 서명하고요, 의원들이. 근데 왜 지금 와 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가름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이미 정부와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기업에 특혜를 주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예. 그거 다 얘기가 된 상태인 건가요? 얘기를 했는데, 거래소라든가 정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남부발전 3, 4, 5기가 2020년도에 공사가 끝난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8년인데 그 사이에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국민을 위한 발전소가 되겠습니까? 그건 사람 죽이는 동네를 죽이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발전소가 되고 마는 것이죠. 문제는 삼척에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이 5곳이나 더 있다는 겁니다. 동양, 동부, STX, 삼성, 포스코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 건설 부지를 100% 확보한 곳은 동양뿐입니다.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시멘트가 석회석을 채굴하던 폐광산 지역을 발전소 부지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석탄발전소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영향평가는 동양과 동부가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와 지경부 간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전혀 반영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경부는 당초 환경영향평가에 8점을 배점했습니다. 하지만 검토 권한을 가진 환경부는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가점을 지경부에서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 본데 현재의 기업들은 지금 주민 의견 등 환경영향평가법상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발전소 부지와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겁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라는 게 있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입지하고 이 계획의 적정성하고 입지의 타당성을 보는 제도인데 이게 이제 그 발전소 관련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 단계가 현재는 없습니다. 적용 대상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를 하고 하기를 하는데 받아들여지질 않고. 5개 기업들은 이미 주민 동의까지 마친 상태. 주민들은 80에서 90%의 높은 지지를 보내며 찬성했습니다. 조감도만 보고 장밋빛 청사진에 부풀었던 호산사리의 비극이 삼척시 전체로 퍼져나가지는 않을지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가는 피해, 그다음에 환경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절차들을 잘 준수하지 않는다든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미국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일컬어 죽음의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불가피하게 지어야 할 경우에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고 환경적으로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예측되면 과감하게 건설 계획을 폐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력위기에 편승해 막무가내식으로 석탄발전소가 건설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블랙아웃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이 심각한 전력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난해 국내에는
놀라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사장이 경남 김해에 일본 기업 전용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좋은 투자이긴 한데 전력으로 보면은 큰 골칫덩이가 하나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전력에 있는 사람들은. 소프트뱅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입니다. 일본은 산업용 전기가 1kW당 167원인데 우리나라는 63원으로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며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쌉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 가격이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한전의 원가 해수율은 87.4%. 쉽게 말해 전기를 만드는데 100원이 드는데 87원에 판 겁니다. 예, 지금 현재의 전기요금은 너무 비정상적으로 낮기 때문에 눈앞에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전기요금의 충분한 폭의 인상입니다. 서민이나 이런 약자를 좀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요금 부담 능력이 높은 산업용 고객부터 좀 많이 현실을 해야 되고 실제로 좀 많이 부담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올 상반기 일반 주택에서 사용한 전기는 전체 사용량 가운데 13.3%. 하지만 총 전력 사용비의 17.3%를 부담했습니다. 반면 산업계에서 사용한 전기는 52.8%지만 전기요금은 48%밖에 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대기업들은 전기료 할인까지 받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1,401억 원, 현대제철 1,049억 원, 포스코 793억 원 등 상위 20개 기업은 총 7,759억 원을 할인받았습니다. 4인 가족 전기료가 평균 5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과 맞먹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전기료 인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블랙아웃 위기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과학적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공급 능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 전력산업 구조 개편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병행할 때 블랙아웃 위기를 국민들과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